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것은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건강 정보도 챙겨보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도 찾아 드시지요. 그런데 건강식인 줄 알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즐겨 먹던 음식들도 있어서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가공식품이나 통조림, 당분이 많은 음식처럼 일반적으로 몸에 나쁘다는 음식은 일단 거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식 위주로 먹는다고 여겼었는데, 진짜 건강하게 먹으려면 재료 준비부터 조리법, 담는 용기, 섭취 방법까지 하나도 허투루 여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가 자주 먹는데 의외로 암을 유발하는 5가지 음식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서 건강 정보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밥상에서 뜨끈한 국물이 빠지면 서운하죠. 저희 아빠는 식탁에 1구짜리 가스레인지를 두고 찌개를 팔팔 끓이면서 드셨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드시고는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는 듯이 개운한 표정을 지으시곤 했습니다. 저도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편이에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기도 하고 음식이 식기까지 기다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국제암연구소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국물이나 음료를 EA 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A 등급 발암물질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개연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음식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뜨거운 국물이나 음료면 모두 해당됩니다. 2019년 이란 북동부에서 있었던 연구에 따르면 60도 이상의 뜨거운 차를 하루에 700ml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90%나 높았습니다. 60도면 얼마나 뜨거운 걸까요? 커피 전문점에서 아메리카노를 하수로 주문하고 건네받을 때 온도가 80도에서 85도라고 합니다. 커피뿐 아니라 차도 이 정도로 뜨겁게 나오지요. 뚝배기에 담겨 김이 나는 국물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뜨거운 차나 음식은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정도로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는 뜨거운 차를 6분 이상 식혀 먹었을 때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이 나는 음식은 김이 나지 않을 때까지 식혀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젓갈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적에 오징어 젓갈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했었는데요. 밥도둑 젓갈이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1급 발암물질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을 가리킵니다. 생선류를 소금에 절여 양념했을 뿐인데 젓갈이 어떻게 성면이랑 똑같이 1급 발암물질에 들어갔을까요? 비밀은 바로 젓갈에 첨가된 아질산 나트륨에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많이 쓰이는데요. 아주 조금만 넣어도 먹음직스러운 분홍빛이 나고 윤의 생성과 지방 산화를 억제해 식중독을 예방합니다. 젓갈에도 같은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요. 아질산 나트륨 자체는 발암성이 없지만 아질산 나트륨이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체내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니트로사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젓갈은 소금이 많이 들어간 염장식품이다 보니 지나치게 먹으면 염분이 위 점막을 손상시켜서 발암물질의 작용을 돕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 주로 명란젓에 발색 목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무색소라고 쓰여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대다수 제품에 상당한 첨가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첨가물을 동시에 먹는다면 몸에서 좋은 작용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아질산 나트륨을 비롯한 첨가물이 최소한으로 들어있는 젓갈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된장국은 누구나 인정하는 건강식이죠. 된장의 품질은 메주를 잘 띄웠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메주를 띄울 때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온습도가 적절히 유지되지 않으면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2020년에는
국내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서 제조해 판매한 한식 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되어 식약처가 회수했고, 작년에도 2개 제품이 회수됐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가열에도 쉽게 분해되지 않으므로 아플라톡신이 있는 음식은 절대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된장을 직접 담가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개방된 환경에서 발효를 시키면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하면서 의도치 않게 유해균에 오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독소가 있는지 모른 채로 섭취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약처가 아플라톡신 없이 된장 담그는 법을 소개했는데요.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는 온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메주를 발효시킬 때 온도는 30도 이하, 습도는 60% 이하로 조절하기를 권합니다. 된장을 담글 때는 메주 표면의 곰팡이와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흐르는 물로 최소 3회 이상 깨끗이 씻은 후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반나절 이상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된장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플라톡신 함량이 감소하므로 1년 이상 숙성시켜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에서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메주로 된장을 만들어 확인한 결과 6개월 후에는 평균 27.2%, 1년 후에는 59.4%, 2년 후에는 82.7%의 아플라톡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곰팡이 독 없이 건강한 된장이라도 기본 염도가 높으므로 적당량만 사용해 짜지 않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숯불 바베큐라고 적힌 간판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숯불에 구운 고기가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씩 먹었었는데요. 높은 온도에서 그릴에 직접 고기를 구우면 고기가 불꽃에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벤조피렌은 삼겹살 같은 고기의 지방이 불꽃과 직접 닿을 때 가장 많이 생기므로 까맣게 탄 부분은 벤조피렌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탄 음식이 위험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탄 부분은 다 잘라내고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고기가 타면서 생긴 벤조피렌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베큐를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벤조피렌은 고기를 구울 때 피어오르는 연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연기 속의 벤조피렌은 코와 피부를 통해 체내에 침투하는데요. 중국 진안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피부 흡입이 코를 통한 연기 흡입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그러니 바베큐를 즐기신 뒤에는 즉시 옷을 세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기는 직화구이 대신 두꺼운 불판이나 프라이팬에 구워 드시는 것이 좋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직화구이를 전혀 안 먹기는 어렵지요. 가끔 직화구이를 드시게 될 때에는 불판을 자주 갈아주시고 환기를 자주 해서 연기를 빼주세요.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곁들이시면 벤조피렌의 독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십자화과 채소의 풍부한 설포라판이 해독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물 볶을 때나 두부 구울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볶으면 특유의 고소한 향이 입맛을 돋우는데요. 사실 참기름과 들기름은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은 편이라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 익숙한 이름 아닌가요? 네, 탄고기에서 나오는 그 벤조피렌 맞습니다. 그러므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처음 조리할 때부터 넣기보다는 다른 기름으로 조리하다가 마지막에 넣어서 향을 내는 용도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평소 음식을 조리할 때뿐 아니라 구입할 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기름을 제조할 때 깨를 오래 볶거나 고온 압착하면 만들어진 기름 자체에 이미 벤조피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참기름과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약처에서 회수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 참기름과 들기름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저온 압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벤조피렌 불검출 성적서를 공개하는 업체들도 많으니 이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서 쉽게 산패되므로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 2, 3개월 내에 모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참기름은 리그난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므로 상온에 1년가량 보관 가능하며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향이 떨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건강한 식생활에 한 걸음 가까워지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다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